네, 어제 연습 문제로 드렸던 것부터 그냥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제 연습 문제에서는요, 전부 총 5개의 클래스를 설계를 하는 거였습니다. 첫 번째 클래스는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였었고요.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는 2차원 좌표평면 상에서 점의 좌표, 한 점의 좌표를 X좌표와 Y좌표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그런 클래스를 만들어 보는 거고요. 이 클래스에서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점의 좌표를 이동시키는 그런 메서드, 요거 하나만 가지고 있는 형태로 저희가 설계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도형이라고 하는 건데, 물론 도형이라고 하면, 뭐 삼각형도 있고, 사각형도 있고, 원도 있고, 뭐 사각형 중에서도 뭐 사다리꼴도 있고, 평행사변형도 있고, 직사각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를 뭉뚱그린, 예, 그런 일반적인 도형이라는 그런 의미로 클래스를 만들어 본 거고요. 그럼 그 일반적인 도형들이 어떤 성질들을 갖느냐라고 이렇게 했을 때, 어, 도형이라고 하는 건 점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도형이 가지고 있는 점들 중에 하나만 지금 그 그러니까 속성으로, 변수로 저희가 생각을 한 거고요. 사실 뭐, 실제로 뭐 그래픽 라이브러리를 만든다거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그런 함수를 만든다거나 라고 한다면 점이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 무수히 많은 점들을 도형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저장하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점 하나가 있으면 좋겠고 그 점이 도형을 대표하는 점이다. 뭐 예를 들면 원에서는 원의 중심이라고 하는 그 점의 좌표가 도형을 대표하고 직사각형이라고 한다면 직사각형의 네 개의 꼭지점 중에서 하나가 그 직사각형을 대표하는 점이다. 네, 그런 의미로 도형을 대표하는 하나의 점을 그 속성, 어, 변수로 선언하고자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점을 이동시키면 도형 전체가 좌표평면에서 이동하는 효과가 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무브라고 하는 메서드를 여기서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했었던 거고요. 음. 사실 포인트가 무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쉐입이 무브를 안 가지고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의미였었고, 그 다음에 넓이와 둘레 길이를 계산하는 그런 메서드를 만들어 보자였었는데, 일반적인 도형에서는 임의의 모든 도형의 넓이를 계산하는 공식을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둘레의 길이를 계산하는 공식도 일반화할 수는 없죠. 어, 뭐 원이면 원의 넓이나 둘레의 길이를 계산하는 공식을 적용해서 메서드를 만들 수가 있고요. 직사각형이면 직사각형에서 넓이와 둘레의 길이를 계산하는 그런 공식을 만들어서 메서드를 만들 수가 있지만 일반적인 도형에서는 그거를 모든 도형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그 공식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구현할 수는 없어요. 실제로 메서드의 바디를 만들 수는 없는데 메서드들을 여기에서 선언하는 이유는 쉐입을 상속하는 모든 서브 클래스는 넓이를 계산하는 메서드와 둘레 길이를 계산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상위 클래스에서 그 메서드를 선언을 해놓는 거예요. 상속의 개념이 슈퍼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상위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변수나 메서드들을 자식 클래스가 물려받아서 마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인 것처럼 사용하는 개념이 상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넓이 계산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으면 자식도 부모한테서 그거를 물려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여기서 선언만 해놓자라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리고 각각의 메서드 바디의 구현은 이 쉐입을 상속받는 원이나 직사각형이나 또는
정사각형 같은 클래스에서 실제로 이 메서드들을 구현하도록 하자. 그런 의미로 그림을 이렇게 클래스의 구조를 드렸던 겁니다. 상속관계에 있는 클래스들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도형을 상속받아서 원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도형을 상속받아서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사각형을 상속받는 정사각형이라고 하는 그 클래스가 있어요.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는 다른 클래스들과 상속관계에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클래스의 슈퍼 클래스나 서브 클래스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 포인트라고 하는 타입이 쉐입이라고 하는 타입의 멤버의, 즉, 그 변수의, 그 변수 타입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구조는 이거를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를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를 하고, 클래스 간의 상속 관계, 클래스 간의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점선과 실선으로 나타냅니다. 네. 네. 어,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포인트부터 먼저 만들어 볼게요. 클래스를 설계하실 때는 클래스라고 하는 키워드로 사용을 하고요. 포인트, 그리고 컬런 하고서 그 다음에 블록 안에서 클래스의 바디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만들어 주시면 되고, 두 개의 점의 좌표를 초기화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네, 지금, 화면 잘 보이시죠? 네, init 메서드가 있어야 되고요. 이 init 메서드에서 포인트에서 초기화해야 될 변수들이 몇 개냐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x좌표, y좌표를 초기화를 해야 되죠. 그래서 x좌표, y좌표. 그래서 x좌표, y좌표를 전달을 받으면 우리가 그 객체의 변수들을 초기화할 수 있겠다. 그런 의미예요. 누군가가 생성자를 불러줄 때 x좌표와 y좌표를 전달해주면 그거를 셀프는 객체예요. 객체가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 x에 아규먼트 x를 저장하겠다. 그 다음에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 y에 아규먼트 y를 저장하겠다, 할당하겠다. 이게 그 객체를 초기화하는 과정인 거예요. 객체를 초기화하는 과정이고요. 메서드도 함수의 일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함수에서 사용했었던 뭐 디폴트 아규먼트, 뭐 가변 길이 인수, 가변 길이 키워드 인수 등등 그런 문법들은 전부 다 똑같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디폴트 아규먼트를 주게 되면 파라미터 x의 디폴트 값은 0이다. 파라미터 y의 디폴트 값은 0이다. 이런 식으로 디폴트 아규먼트를 설정하게 되면 생성자를 호출할 때 아규먼트를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요. 객체는 x좌표가 0, y좌표가 0인 객체로 생성이 될 수가 있어요. 어, 만약에 그 어떤 파라미터에 아규먼트를 전달을 해주게 되면 디폴트 값 무시되고 전달한 아규먼트 값으로 x좌표, y좌표가 설정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만드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화 함수는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뭐 디폴트 값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뭐 이런 정도로 만드셨을 거란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저는 매직 메서드 하나만 만들 건데 representation 메서드, REPR 메서드 하나만 만들게요. 어, REPR 메서드만 만들면 제가 어제 이런 얘기를 했었죠. 프린트 함수는 프린트 함수는 객체를 출력하기 위해서 프린트 하고서 아규먼트를 이렇게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오브젝트를 콘솔 창에 출력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이 오브젝트가 무슨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그랬어요. 제일 처음에 스트링 메서드를 가지고 있느냐를 검사한다 그랬죠. 근데 만약에 이게 없으면 그 다음에는 무슨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지 검사한다 그랬어요.
REPR, Representation Method가 있는지를 검사한다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REPR 메서드가 있으면 이 REPR 메서드가 리턴해주는 문자열로 화면에 출력을 해주죠. 그죠? 근데 이것도 없으면 프린트 함수가 출력해주는 형식은 무슨 클래스, 그리고 오브젝트, 앱, 어디에 이런 형식으로 출력을 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스트링 메서드를 가지고 있어도 되고 스트링 메서드와 REPR 메서드를 가지고 있어도 되고 아니면 REPR 메서드, Representation 메서드만 가지고 있어도 프린트 메서드는 우리가 원하는 문자열로 출력을 해줄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콘솔 창에서 출력하는 내용 있죠. 주피터 노트북의 코드셀. 주피터 노트북의 코드셀은 어떤 객체를 출력을 할 때 그 객체에 무슨 메서드가 리턴해주는? REPR 메서드가 리턴해주는. 어, 이 코드셀에서는 스트링 메서드를 찾진 않아요. 스트링 메서드를 찾진 않고 REPR 메서드가 있으면 REPR 메서드에서 리턴하는 문자열을 그대로 콘솔 창에다가 뿌려주는 게 주피터 노트북의 코드셀의 기능이에요. 어제 설명드렸었죠. 그죠? 어, 그래서 REPR 메서드만 만들면 스트링 메서드를 만들지 않고 REPR 메서드만 만들게 되면 프린트로 출력하는 내용과 주피터 노트북의 코드셀이 출력해주는 내용이 똑같아질 거예요. 네, 그렇게 하려고 REPR 메서드만 만드는 거고요. 이 REPR 메서드를 만드실 때는 아규먼트가 없습니다. 아규먼트 있으면 안 돼요. 아규먼트가 있으면 정상적으로 호출이 되지 않아요. 어, 그리고 반드시 리턴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리턴이 있어야 되고 그 리턴 값은 반드시 문자열이어야 돼요. 이것만 지켜주시면 돼요. 문자열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한 제약사항은 없어요. 스트링 메서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representation 메서드도 마찬가지인데 스트링 메서드와 representation 메서드는 둘 다 아규먼트를 갖지 않습니다. 셀프 이외에 다른 아규먼트는 갖지 않고요. 그리고 반드시 문자열을 리턴을 해야 돼요. 그것만 지켜주시면 어떻게 만들든 상관이 없어요. 이 안에 바디는 어떻게 만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저는 포맷 스트링으로 만들 거고요. 예,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라고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클래스 이름을 먼저 쓸 거고, 그 다음에 포인트라고 하는 객체는 x와 y라고 하는 변수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변수 x의 값이 뭐냐, 그리고 변수 y의 값이 뭐냐. 이렇게 해주면 포인트라고 하는 객체를 잘 나타낼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요 정도를 할 거고요. 그러면 요 중괄호 안에는 뭐라고 쓰면 될까요? x좌표의 값을 쓰고 싶으면 그때 필요한 게 요 셀프죠. 셀프가 객체란 뜻이에요, 객체.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 x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그쵸? 네,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 x의 값 그렇게 써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의미가 self.x예요. 그리고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 y 이렇게 해주시면 x좌표, y좌표를 출력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클래스 다이어그램에는 없었지만 요거는 한번 만들어 본 거고요. 자, 클래스 다이어그램에서 이제 여기까지가 됐어요. x, y라고 하는 속성을 갖는다. 이제 남은 거는 뭐가 남아있냐? move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def, move라고 하는 이름으로 메서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할 일은 뭐냐면 x좌표를 다른 점으로 이동을 시키는 거고요. y좌표를 다른 점으로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이동을 시키는 건데 그러면 이동시킬 새로운 점의 좌표를 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원래 위치에서
얼마만큼 이동할 거냐라고 하는 이동하는 거리만 줄 수도 있겠죠. 그죠? 예. 그거는 뭐 메서드를 정의하기 나름이에요. 그리고 그 메서드를 만드는 사람이 그런 부분들은 문서로 작성을 해줘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x x 좌표 x 좌표를 어 x 좌표를 뭐 dx만큼 이동시킨다. 그리고 y 좌표를 어, 좌표를 dy만큼 이동시킨다.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문서를 작성했다라고 한다면 어, 이때의 dx라고 하는 변수가 의미하는 거는 새로운 점의 좌표가 아니라 원래 좌표에서 더하기 dx가 되는 거죠. 그쵸? 원래 x좌표에서 얼마만큼 이동할 거리가 되는 거죠. 이동할 거리. 뭐 플러스 방향이면 x축 방향을 따라서인 거고 마이너스 값이면 음수 방향으로 이동시킨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문서를 x좌표를 x좌표를 뭐 u x로 이동시킨다. 뭐 문서를 만약에 이렇게 작성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때 그 아규먼트의 의미는 원래 좌표에서 얼마만큼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점의 좌표를 줘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그 메서드가 어떻게 동작할 것인가, 그래서 아규먼트로 어떤 값을 줘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은 문서로 작성을 해주시는 거예요. 문서로.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코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얼마만큼 어, 어. 그래서 이동하는 거리를 아규먼트로 주도록 네, 그렇게 만들어 볼 거예요. 어. 자, 그러면 이 메서드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아규먼트들을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얼마만큼 이동해라 라고 하는 아규먼트를 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move라고 하는 메서드는 아규먼트가 필요한 거예요. 아규먼트가 필요하고 원래 객체가 가지고 있던 x좌표를 원래 self.x가 원래 객체가 가지고 있었던 x좌표란 뜻이잖아요. 말이 좀 어려운가요? 아니죠? 원래 객체가 self, 원래 객체가 점 가지고 있었던 x좌표를 더하기 하겠다. 얼마만큼? dx만큼. 그리고 그 결과를, 덧셈 결과를 다시 어디다 저장하겠다? 그 객체의 x좌표로 저장하겠다. 이런 뜻이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움직이게 될 거란 말이에요. 움직이게 될 거고, 마찬가지로 self.y는 dy. 이렇게 해주시면 이동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았어요. 리턴하지 않는 메서드는 리턴 값이 none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none. 자, 일단 이렇게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일단 이렇게만 제가 만들었어요. 만들었고, 그러면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할 수가 있어요.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요. 그 다음에 할당하겠다, 저장하겠다라고 연산자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생성자를 이렇게 호출해 주시면 돼요. 생성자의 이름은 클래스의 이름과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항상 클래스 이름으로 불러주셔야 되는 거예요. 생성자는. 자, 생성자를 부르려고 하니까 아규먼트가 몇 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냐면 두 개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init 메서드에서 선언되어져 있는 그대로 보여주죠. 그리고 디폴트 아규먼트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디폴트 아규먼트가 있으니까 우리는 아규먼트를 아무것도 전달하지 않아도 돼요. 그죠? 자, 두 가지 방식으로 출력을 해볼게요. 프린트 문에서도 출력을 해보고요. 아니면 코드 셀이 출력을 해라. 이렇게 두 가지를 확인해 보시면 둘 다 똑같은 내용으로 출력이 되죠.
둘 다 똑같은 내용으로 출력이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REPR 메서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representation 메서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스트링 메서드로 만들었어요. 포인트는. 여기 representation 메서드는 없고 스트링 메서드로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했어요. 달라지죠. 달라집니다. 프린트는 스트링 메서드가 리턴해주는 문자열을 그 출력창에 프린트를 해주는데 주피터 노트북의 코드셀은 스트링 메서드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REPR 메서드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representation이 없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문자열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은 포인트 클래스 이름이죠. at 어디 어디에 그리고 객체가 생성된 주소값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근데 우리가 여기를 representation으로 바꾸고 여기 다시 실행하면은요. 두 개가 똑같아졌죠. 두 개가 똑같아졌죠. 네, 코드셀은 무슨 메서드의 리턴 값을 이용한다? representation 메서드의 리턴 값을 이용한다. 네. 그러니까 representation이 리턴해주는 문자열이 있겠죠. 그 문자열을 어, 출력창에 출력을 해준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되셨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든 PT1이라고 하는 점은요, 어, 좌표축에다가 그려보자면 원점인 거예요. 그죠? 여기 X축 있고, Y축 있고, X좌표, Y좌표가 0인 점은 여기잖아요. 원점이라고 부르잖아요. 원점. 그죠? 여기 PT1번, 이 점을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표현을 한 게 PT1이라고 하는 점이 이해되셨죠? 자, 근데 이 점을 이렇게 한번 움직여 볼까요? 이 점을 X축의 방향으로 1만큼만 움직여 볼게요. 요 이동거리가 1인 거예요. 1. 그러면 어디로 가 있어야 될까요? 점의 좌표는 1,0으로 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메서드가 move예요. PT1번을 이동시켜라. 예요.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 이동시키지 않을 거죠? 어, 음. 이렇게 키워드 방식으로 줄까요? 이렇게. 이거는 메서드를 호출할 때 아규먼트 전달 방식이 키워드 아규먼트인 거예요. 그죠? 키워드 아규먼트. 아규먼트를 전달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포지셔널 아규먼트, 키워드 아규먼트. 포지셔널 아규먼트는 이 키워드 없이 그냥 순서대로 전달하는 방식이 포지셔널 아규먼트. 순서와 상관없이 아규먼트가 어떤 파라미터로 전달이 되어야 되는지, 아규먼트가 어떤 파라미터로 전달이 되어야 되는지를 명시해서 호출하는 방식을 키워드 아규먼트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죠? 네. 요거는 키워드 방식으로 전달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포지셔널 방식으로 전달을 한 거고요. 포지셔널 방식으로 전달을 한 거고, 이렇게 하면 어, 키워드 방식으로 전달을 한 거예요.
자, 이 코드가 이렇게 움직이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움직이겠다. 자, 무브는 리턴하는 값이 있어요? 없어요? 무브는 리턴하는 값이 없죠. 그래서 요거 실행하시면 리턴 값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출력되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출력되는 게 없죠. 네, 없고요.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프린트 pt 1번이라고 하면 pt 1번은 제가 두 번 옮겼나 봐요. 이거를 실행을 두 번 했었나 봐요.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여기가 2가 돼 버렸죠. 다시 원점으로 만들어 놓을게요. 원점으로 만들어 놓고 얘를 한 번만 실행하면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게 맞죠.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아니면 전부 다 셀을 합쳐버릴까요? 전부 다가 어, 요거는 지우고 이렇게 이거는 x좌표가 x좌표가 0이고 그다음에 y 좌표가 0인 포인트 객체를 생성한다. 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 PT1 객체를 PT1을 PT1을 X 축의 방향으로 1 만큼 이동시킨다. 이동시킨다. 이동시킨 다음에 출력을 했더니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이동을 시키고 싶어요.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요,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로 이동이 됐겠죠. 여기로 이동이 됐을 테니까 좌표는 어떻게 바뀌어 있어야 될까요? 이렇게 바뀌어 있어야 되겠죠. 맞아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동을 시킨 다음에, PT 1번을 점 하고 다시 이동을 시켜야 돼요. X축의 방향으로는 이동시킬 값이 없고, Y축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이동시키겠다라고 하셔야 돼요. 되겠죠? 맞아요?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PT 1번을 실행하게 되면, 네, 요렇게 요 위치로 이동을 했어요. 물론 한 번에 이동을 할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한 번에 해버릴 수도 있어요. 네, 지금 그냥 나눠서 한 것뿐입니다. 나눠서 한 것뿐이에요. 요거는 PT 1번을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시킨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동시킨 후의 위치를 출력을 해본 겁니다. 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네. 당연히 줄 수 있죠. 당연히 줄 수 있죠. 뭐, 어, 아마 0이 가장 적당할 거예요. 아무것도 이동시키지 않겠다. 그죠? 요 정도가 가장 적당할 거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굳이 Y축으로 이동할 필요가 없을 때 얘를 줄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X축으로 이동할 필요가 없을 때 얘를 줄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죠? 네, 당연히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 클래스가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여기 클래스 정의 다시 한번 실행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 이제는 X축으로 이동한 거리만 넘겨도 되죠.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리만 넘겨도 되죠. 그래도 돼요.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네. 자, 여기에서 저는 하나를 더 나가고 싶어요. 여기까지는 저희가 수업 시간에 한 내용이었었어요. 그죠? 예. 수업 시간에 한 내용이었었는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를 더 나가고 싶은 거는 뭐냐면, 자, 어, 아, 죄송해요. 제가 뭘 해버렸지? 선택한 출력 지우기인데, 그죠? 네. 어떤 포인트를 만들 거예요. 음. 뭐, 예를 들어서 포인트, 뭐, 1,1 이런 포인트를 만들 거고, 아직 실행하진 마세요. 이 포인트를요, 이동을 시킬 거예요.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아니면 뭐 0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동을 시킬 거예요. X축으로 0만큼, Y축으로 1만큼. 이런 식으로. 자, 이게 가능할까요? 지금 현재로는 이런 코드가 안 돼요. 음. 요거 실행해 보시면 에러가 납니다. 실행하시면 에러가 나는데, 자, 에러가 나는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은요. 객체를 생성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객체를 생성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었고, 생성된 객체를 변수에 할당하는 것도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위에서 우리가 테스트를 해봤듯이, 그 포인트라고 하는 객체에서 무브를 호출하는 것까지도 문제가 없어요. 첫 번째 무브 호출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런데 무브를 호출하고 나면 이 자리, 여기가 메서드를 호출한 곳이죠. 호출한 곳이죠. 호출하면 메서드는 호출한 곳으로 뭔가를 되돌려주죠. 그게 반환이잖아요. 그게 리턴이잖아요. 그죠? 메서드를 호출하면 메서드가 있는 코드로 가죠. 메서드가 어떤 일들을 수행을 하죠. 그런 다음에 다시 메서드를 불러준 곳으로 되돌아오잖아요. 그쵸? 자, 되돌아왔을 때 메서드가 주는 값이 있어요, 없어요? 무브라고 하는 메서드가 리턴하는 값이 없었잖아요. 없었으니까 여기가 넌이었잖아요, 넌. 그죠? 너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인데, 메서드를 또 호출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 에러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면, non 타입은, non 타입은 move라고 하는 attribute, 속성, move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에러의 내용 이해되시죠? 에러의 내용? 어, 네. 그래서 위쪽에서 포인트 1번에 대해서 그 두 번 이동시킬 때,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한 번씩 두 번 이동을 시킬 때, PT 1번 무브, PT 1번 다시 한번 무브. 이렇게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눠서 써야만 됐었어요. 한 번에 못하니까. 한 번에 못하니까. 이거를 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 무브라고 하는 메서드에다가 리턴 값을 주는 거예요. 리턴을 뭐라고 하냐면 셀프라고 하시면 돼요. 셀프. 셀프는 뭐라 그랬어요? 생성된 객체예요. 포인트예요. 포인트. 포인트가 자, 포인트가 무브를 호출할 거잖아요. 그죠? 그럼 무브로 가겠죠? 가겠죠? 그럼 여기에 셀프는 누구라 그랬어요? 셀프는
무브를 호출한 포인트 1번이라 그랬잖아요. 포인트 1번이 셀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아규먼트들은 그 다음부터 전달이 되는 거죠. 그죠? 자, 메서드 호출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메서드를 호출할 일반 함수와 메서드가 다른 점은 메서드도 함수이기는 한데 메서드를 호출하려면 반드시 생성자를 통해서 생성된 객체가 있어야 되고요. 그 객체 이름에서 메서드를 호출해야 돼요. 그러면 이 객체는 x라고 하는 변수와 y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있는 두 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는 객체고요. 그 객체에서 메서드로 들어갔을 때 셀프는 메서드를 호출해 준 객체니까 x좌표가 0이고 y좌표가 0인 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면 셀프.x는 처음에 0이었고 셀프.y도 처음에 0이었어요. 이동시키는 거는 x만 1로 바꾸라 그랬어요. 셀프.x만 더하기 1이 되죠. y는 바뀌는 게 없고요. 그 상태에서 셀프를 리턴해요. 셀프를 리턴한다는 얘기는 무엇을 리턴하는 거랑 같아요? 포인트 1번이라고 하는 변수를 리턴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메서드를 호출해준 객체가 포인트 1번이었고, 그럼 메서드 안에서 셀프는 포인트 1번이고요. 메서드가 셀프를 리턴한다는 얘기는 포인트 1번 객체를 리턴해준다는 얘기예요. X좌표, Y좌표가 바뀌어 있는 포인트 1번이 리턴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를 다시 한번 실행할게요. 여기를 다시 한번 실행하고요. 그리고 요 두 번째 셀. 여기 변한 거 없어요. 여기는 변한 거 없어요. 이제 여기가 바뀌어 있을 거예요. 프린트 포인트 2번 이렇게 해볼까요? 자, 원래 1이었던 점을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도 1만큼 이동했으니까 어디로 가 있는 게 맞아요? 2,2로 가 있는 게 맞죠? 두 번 연속해서 호출할 수 있는 코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메서드들이 꽤나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클래스가 스트링이라고 하는 클래스예요. 우리가 문자열을 다룰 건데, 네, 이따가 저희가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들을 제가 몇 가지 대표적인 것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근데 그 문자열 메서드들이 이것과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거랑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포인트 2번이 무브를 호출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로 무브라고 하는 곳으로 가겠죠. 그때 셀프는 누가 된다? 셀프는 포인트 2번이 되는 거예요. 적으면서 할까요? 네. 자, 이렇게 호출을 했으니까요. 이렇게 호출을 했으니까 셀프는 이제 포인트 2번이라고 하는 객체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dx는 1이 되는 거고요. dy는 0 그대로예요. 자, 그 상태에서 바꾸죠. 어, 포인트 2번은 x좌표가 1이었어요. 그러니까 1 더하기 2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동시키는 건 0이니까 두 번째에서는 1 더하기 0이에요. 그러니까 포인트 2번의 x좌표가 바뀌었죠. 그리고 포인트 2번의 y좌표가 바뀌었죠. 그 셀프를 어디로 리턴한다? 메서드를 불러준 곳으로 리턴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여기까지 호출 결과는 다시 누가 되는 거냐면 포인트 2번이에요. 포인트 2번인데 점의 좌표가 어디로 가 있는 2,1로 옮겨가 있는 그런 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림에서 그려보면 아마 여기로 가 있었겠죠. 처음에는 여기 있었다가 여기 있었다가 얘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더 이동을 시켰으니까 여기 있는 그 점이 리턴이 된 거예요. 계속해서 포인트 2번이잖아요. 계속해서 포인트 2번이니까 포인트 2번은 또 무브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호출하면 여기에 또 포인트 2번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dx가 0이고 dy가 1로 넘어갔고 셀프.x는 여기 상태가 2였죠. 2 더하기 0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셀프.y는 1 그대로였죠. 1 더하기 1을 하는 거겠죠. 그런 셀프가 즉 그렇게 바뀐 포인트 2번이 어디로 여기 메서드 호출 두 번째 호출한 자리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서드를 연쇄 호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메서드를 계속해서 점 하면서 계속해서 호출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런 코드 굉장히 많이 써요. 우리 이제 나중에 라이브러리들 보게 되면 뭐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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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점 하면서 이렇게 쓰는 코드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내부적으로는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뭐뭐점 하고서 메서드 호출. 호출이 끝난 다음에 다시 점 하고서 메서드 호출. 호출이 끝난 다음에 다시 점 하고서 메서드 호출.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경우 어떤 객체를 꼭 셀프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셀프만이 아니더라도 어떤 객체를 리턴하기 때문에 리턴하기 때문에 리턴 받은 자리에서 네, 리턴 받은 자리에서 리턴한 객체의 메서드를 다시 한번 호출할 수가 있게 돼요. 점만 찍어주면.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코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거는 제가 뭐 과제 드릴 때 드렸던 내용은 아니지만, 요런 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번 제가 추가로 더 말씀을 드려봤어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요번 시간은 이렇게 포인트까지, 요번 시간은 포인트까지만 딱 하고요. 다음 시간에 쉐입이라고 하는 클래스와 다른 클래스들을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분에 시작할게요.